상하이의 마철로 사이에서 숫자에 쫓기며 살던 26세 직장인 샤오웨이, 시아오미. 중국 20대 여성으로 그녀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서울이란 곳은 세련된 필터로 보정된 완벽한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준비해 떠난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도 뜨거운 5일간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1년을 꼬박 저축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샤오웨이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였습니다. 거대한 액체 금속 같은 건축물은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인스타 감성 사진을 위해 수십 번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하던 그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관광객은 건축물을 배경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느라 바빴고 누구 하나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아름답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상하이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보던 차가운 모니터 빛을 서울의 은빛 건물 위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서울의 화려함이 정점에 달한 청담동 명품거리와 명동을 걸었습니다. 쇼윈도 너머의 마네킹들은 눈이 멀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케터적인 본능은 행인들의 표정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지켜본 서울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꾸몄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듯 발을 재촉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아무도 옆 사람을 보며 웃어주지 않을까? 샤오웨이는 화려한 도심 한복판에서 오히려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처음으로 서울병, 서울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뒤편에서 그녀가 본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듯 걷는 사람들과 그들의 눈에 서린 짙은 피로였습니다. 모두가 예쁘고 멋진데 왜 아무도 웃고 있지 않지? 샤오웨이는 화려한 명동 한복판에서 지독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론은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그녀는 서울의 낭만이라 불리는 뚝섬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물은 붉은 노을을 머금고 빛났고 곳곳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오웨이는 편의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을 들고 강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은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극장 같아. 나는 관객석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직까지도 그녀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지독한 갈증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넷째 날, 그녀는 인공적인 화려함에서 도망치듯 북촌 한옥마을과 익선동의 좁은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기와지붕과 낡은 나무 대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이미 관광지로 사업화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곳, 지도가 안내하지 않는 진짜 서울의 속살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발길 닿는 대로 버스를 타고 이름 모를 동네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네에 내린 샤오웨이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걸으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위 풍경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모습은 서울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샤오웨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감정과 많은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샤오웨이는 인왕산 자락 아래 서촌의 구불구불한 골목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핫플레이스의 소음이 잦아든 빨래가 널려있고 화분이 놓인 진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그녀는 낡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간판도 희미한 작은 전집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녀를 발견한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가씨,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비 맞으면 큰일 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서울에서 느꼈던 차가운 세련미 대신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젖은 샤오웨이의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호박전 한 접시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세련된 에스프레소 바의 대리석 테이블이 아닌 세월에 파인 낡은 나무 탁자. 아주머니는 샤오웨이의 손을 꼭 잡으며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많이 먹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샤오웨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밤, 샤오웨이는 다시 낙산공원 성곽길에 올랐습니다. 첫날 보았던 서울의 야경은 차가운 얼음성 같았지만 오늘 보는 야경은 마치 거대한 희망의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야근의 고단함도 있겠지만 내일의 꿈을 위해 책장을 넘기는 학생의 불빛, 갓 태어난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불빛,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기 아쉬워 켜둔 가로등 불빛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샤오웨이는 자신의 SNS에 마지막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려하게 보정된 얼굴 사진이 아닌 시장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과 호박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서울병은 도시가 주는 병이 아니었고 롯데 월드타워의 높이가 아니라 비오는 날 낯선 이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던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길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애쓰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다고 서울의 골목이 내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속도로 걷는 법을 배워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향해 샤오웨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서울은 더 이상 차가운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언제든 다시 돌아와 보리차 한 잔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고향이라는 것을요. 샤오웨이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병이라고 적었던 문구 옆에 그녀는 정성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그녀의 가방 안에는 면세점 쇼핑백 대신 아주머니가 가면서 먹으라 며 검은 봉지에 싸준 식은 호박전 몇 조각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서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느낀 온기의 도시. 서울을 기억하며 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상하이에 돌아온 샤오웨이는 여느 때처럼 수레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갈 때쯤 회사 후배 리나와 점심시간 후 커피를 마시며 휴게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다. 샤오웨이 선배, 지난번에 한국 서울 다녀오셨다고 했죠? 어땠어요? 저도 요즘 서울 여행 계획 중인데. 응, 다녀왔지. 정말 좋았어. 기대 이상이었어. 와, 정말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맛있는 것도 많았고 쇼핑도 재미있었지. 그런데 나는 그런 것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과 골목골목의 정겨운 풍경들이 더 기억에 남아. 사람들의 따뜻함이요? 어떤 거요? 서촌이라는 동네에 갔었는데 오래된 한옥들이 많고 조용한 골목길이 참 예뻤어. 거기서 호박전을 파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거든. 호박전도 너무 맛있었고 차도 따뜻해서 좋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앉으시는 거야. 어머, 그래서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 낯선 곳에서 혼자 여행하는 나에게 뭔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달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했지 뭐야. 와, 정말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낙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봤어. 쫙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내가 참 멀리 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어.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꼭 가봐야겠네요. 그럼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봐봐,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인데 난 그때 찍은 그 호박전집 사진을 SNS에 올렸었어. 아주머니 손이랑 같이. 와, 정말 예쁘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따뜻한 경험 해보고 싶어요. 꼭 해볼 수 있을 거야. 서울은 그런 곳이었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기억들을 선물해주는 곳. 비행기 안에서 일기장을 쓰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기록했어.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다음을 기약했지. 선배 이야기를 들으니 더 기대돼요. 빨리 서울 가고 싶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서울은 분명 리나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거야. 단, 중국에 돌아와서 밤마다 눈물이 흐르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서울병은 너도 각오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하하하.